네, 오늘은 지난번에 하다만 부분을 이제 마저 할 거거든요. 우리 처음에 순물질, 혼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를 제가 막 들어드렸는데 아직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봅시다. 자, 순물질은 순, 균일 혼합물은 균, 불균일 혼합물은 불이라고 쓰시오. 합금 뭐라 그랬죠? 합금은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합한 건데 각각 금속의 장점만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금속의 성질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소물질 아니고 혼합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섞어서 골고루 되게 해야 돼가지고 얘는 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식초. 식초는 어디를 봐도 색깔이 비슷하고 어느 쪽을 먹어도 신맛이 다 똑같게 나잖아요. 그래서 식초도 혼합물인데 얘도 균일 혼합물입니다. 식초를 뭐 놔뒀다고 깔아앉아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구리 볼까요? 구리는 우리 주기율표에 나오는 금속입니다. CU라는 원소 기호 CU예요. 얘는 완전 단일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순물질. 그 다음에 암석은 모양도 울퉁불퉁하고 암석의 왼쪽을 떼보는 거랑 오른쪽을 떼보는 거랑 가운데를 파보는 거랑 당연히 성분의 차이가 있겠죠. 색깔도 다 조금씩 다르고 얘는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탄산음료는 뭐 이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향료가 물속에 녹아있는 건데 탄산음료를 먹는데 뚜껑을 따서 먹었어요. 그럼 처음에 먹은 사람이랑 나중에 먹은 사람이랑 맛이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어디로 봐도 색깔이 다 골고루 돼 있고 맛도 똑같아요. 얘는 균일 혼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는 원소기호에 나오죠. 이거 분자식 N2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만 돼 있는 얘는 순물질. 소자로 끝나는 건 순물질 중에서도 특히 단일 원자로 되어 있는 화합물 아니네. 공기는 여러 가지로 돼 있죠.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등. 근데 비율이 일정해요. 질소 80%, 산소 70%, 산소 21%. 공기를 어디서 숨을 쉬나 저기서 숨을 쉬나 저기서 숨을 쉬나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얘는 균. 염화나트륨은 뭐라 그랬죠? 염소랑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소금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된 거다. 얘는 이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순물질입니다.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 산소랑 탄소로 되어 있지만 산소나 탄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고유의 물질이라서 순물질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우유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유는 보기에는 그 균일 혼합물처럼 보이는데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이거는 따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좀 어려워서. 자, 물질은 왜 이렇게 혼합물, 순물질 이렇게 있는데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혼합물도 혼합된 각각 물질들의 고유의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색, 냄새, 맛, 녹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이 물질 고유의 성질인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설탕의 단맛, 설탕의 흰색, 설탕 고유의 성질이지.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도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서 이걸 왜 배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를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물질 고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그럼 뭐가 있느냐? 객관식 찍기 문제에서 무게, 질량, 부피 이런 것들은 고유의 성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가 10,000원이다. 그러면 걔가 사과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죠. 사과가 한 개 10,000원이야. 한 개 10,000원이면 비싼 거고 한 상자에 10,000원이야? 그러면 싼 건데 그럼 사과 10,000원이라는 말이 사과가 싸다 비싸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질이 많이 있으면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고 조금 있으면 무게가 조금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 사과가 비싼지 싼지를 얘기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과 한 개당 또는 사과 한 상자당 그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게나 질량이나 부피는 성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일정 부피 분의 질량, 즉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 그러니까 단위 부피나 단위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할 때 단위 부피를 정했어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요 밀도라는 개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는 물질 고유의 성질이 될 수 있는데
무게, 질량, 부피 자체는 성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없다는 걸 알면 되고, 그 좀 다음 단원에서 우리 용해도라는 게 나오고, 용해도도 물질 고유의 성질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특정 온도에서라는 말이 생략된 거거든요. 온도마다 용해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뻔한 것 같은 뭐 물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왜 했느냐? 물론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건 사실 이거 끓는 점, 녹는 점, 상태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상태를 다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끓는 점의 정의가 뭘까요? 끓는 점. 보글보글보글 물이 끓는 그 온도? 네, 좀 너무 좀 그냥 문학적이죠. 과학적인 정확한 정의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온도가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녹는 점은 뭘까요? 얼음. 녹는 점은 얼음이 물이 되는 온도,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 네.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가 어느 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는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건 녹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액체가 있어요. 어떤 액체가 이렇게 온도가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얼면서 고체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액체인 지점이고 여기서는 고체인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우리 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것도 고체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서 액체가 되는 거는 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점이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지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온도가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은 온도가 같다. 일정. 예. 그래서 순물질 같은 경우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일정해요. 근데 혼합물은 예를 들어서 물과 소금을 섞어서 끓여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물이 100도에서 끓으니까 100도 가서 보글보글 끓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온도가 올라가. 왜냐하면 소금은 아직도 고체 상태거든요. 소금 아직 액체 안 됐어. 더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을 끓이면은 이렇게 100도에서 물이 이렇게 끓는데 소금물을 끓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100도까지 올라가서 끓기 시작했는데도 온도계를 재봤더니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뭐 라면, 스파게티 이런 거 잘 먹죠. 스파게티는 일반 국수보다 좀 면을 오래 삶아야 되고 좀 단단해요. 굉장히. 드셔보시면 느끼지 오잖아. 좀 찰지고 단단하죠. 그래서 얘는 100도보다 좀 높은 온도에서 푹 삶아야지 더 맛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파게티 요리법을 보면은 끓일 때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끓인다. 그게 스파게티 짭짤하게 만들어주려고 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짭짤하게 해주기도 하겠지만 더 푹 익히려고 하는 거고요. 라면을 끓일 때 여러분 어떻게 끓이세요? 스프하면 같이 넣는 파? 아니면 스프 먼저 넣는 파? 아니면 스프만 나중에 넣는 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라면 봉지에는 주로 스프랑 면을 같이 넣으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스프를 나중에 넣으라고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떠한 요리 고수들은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더 맛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스프 짜잖아요. 스프에는 소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프를 넣고 끓이면은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면이 더 빨리 잘 익을 수가 있어서 라면을 넣을 때 스프 먼저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녹는 점도 마찬가지예요. 어는 점, 녹는 점도. 이게 순물질, 혼합물은 녹는 점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쭉 내려가는데 얘처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녹는 점도 여기가 이렇게 평행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는 점이 혼합물에서 이용하는 거는 우리 보통 여러분 운전은 못하니까 운전하면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차에 이제 부동액이라는 걸 넣습니다. 차 안에 그냥 물이 필요한데 연수할 때 그냥 만약에 날씨가 영하다 그러면 물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동액이라고 물보다 더 어는 점이 낮은 액체를 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눈 올 때 바닥에다 염화칼슘을 이렇게 삽으로 퍼서 뿌리는 거 아세요? 그게 눈 때문에 바닥이 얼어서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염화칼슘이 더 염화칼슘과 물이 녹는 점이 다르다는 어는 점이 다르다는 걸 이용해서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 녹는 점은 혼합물은 그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물이 있는데 물에 여기가 이렇게 끓는 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도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얘는 물의 양이 적은 거, 얘는 물의 양이 많으면은 천천히 끓겠죠. 하지만 결국 도달하는 온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양이 많으면은 끓는 점이나 뭐 녹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압력이 높으면은 네, 끓는 점이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빨리 도달. 끓는 점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고 빨리 도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압력솥 아세요? 압력솥에 밥을 하면 밥이 더 빨리 맛있게 돼요. 실제로 냄비에 밥하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 밥 잘 안 해보셨죠? 압력솥에 밥을 하면은 밥이 엄청 빨리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압력이 높으면은 끓는 점까지 빨리 올라가게 되고 온도도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은 더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산에 가서 요새는 산에 가면은 취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산에 가서 밥을 해 먹는 경우들이 옛날에는 이제 산불로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좀 산에 가서 밥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높은 산에 가면은 밥이 잘 안 익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압력이 이제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 어릴 때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다들 그냥 좀 낮은 집에 살았는데 1층짜리, 2층짜리 집이 주로 많았고 뭐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고층 아파트는 없었는데 그때 막 이제 도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을 때 뭐 우리 어머님들이 했더니가 아파트가 그렇게 살기 좋다며? 근데 아니야 아파트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는 밥이 안 돼. 물이 안 끓어. 무슨 뜻이겠어요? 네, 압력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죠. 실제로 뭐 아파트 정도의 높이는 높은 산에 비하면은 사실 해발고도는 거의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고층 아파트라고 실제로 뭐 밥이 안 익는다거나 끓는 점까지 도달하지 않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건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당시에 돌았던 게 그만큼 높은 데 올라가면은 압력이 낮아지고 압력이 낮으면은 끓는 게 어렵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